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부터 시내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9일부터 시내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 형태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됩니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도입할 경우 휠체어 공간과 화물 공간이 함께 저상 공간에 포함되는 만큼 여객 운송 경제성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시외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저석버스를 사용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저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는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토부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등 1,777곳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실태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현황 등 기본사항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권역별 사전교육과 온라인 조사, 대면 조사를 병행해 조사 응답률과 정확도를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각 분야의 서울시 명예시장을 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제5기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년과 장애인, 소상공인, 1인 가구, 교육, 관광, 도시안전,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9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총 9명의 명예시장이 선발됐습니다. 명예시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서울시의 좋은 정책도 제안하고 또 그리고 서울시가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은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정보나 정책도 많이 알리고 약자들이 또 우리 장애인 쪽이나 소외계층 쪽에 많이 계시니까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위촉된 박마루 명예시장은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조정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회의에 자문으로 참여하며 장애인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전시가 양주시의회 의정갤러리에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정갤러리에서는 사람과 세상을 잇는 소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 작가 3인의 아름다운 비행전이 지난 2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식회사 시우 경기 에이블센터 소속 김기정, 정도훈, 한부열 작가의 작품 중 소통과 만남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정갤러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작품들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작품들을 보시면 일반인들과 크게 다른 작품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작가인 분들의 이 작품들을 보시면서 과연 이 발달장애아들을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의회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 세계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 공유가
작품 활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의정부시청의 로비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로 화제가 되었던 의정부시청 로비입니다. 이제 이곳은 시민들의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이제 그 기능을 멈췄습니다. 제8기 민선 김동근 시장의 시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보안이 철저했던 우리 의정부시청 로비가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거에 대해 너무 좋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효에 대한 마음과 또 우리 환경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담아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전시해서 시민들 누구나 함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 직원들만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휴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시작, 출입통제 시스템의 해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행보에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원강수 신임 원주시장이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 안정에 최우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21일 원주시청에서 신임 원강수 원주시장의 첫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여러 복지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주시는 이 자리에서 올해 10월에 지급할 예정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내년 1월부터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한 초등학생 교육비 지급,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원주시가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AI 돌봄 케어 콜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모니터링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20일 AI 돌봄 케어 콜 추진 과정 모니터링 간담회가 원주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주시청을 비롯해 SK텔레콤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AI 돌봄 케어콜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고립과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 AI 인공지능 상담사를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입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여름 보양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밥차 봉사가 충남 아산시에서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아산시 둔표면에서 IBK 참 좋은 사랑의 밥차와 참 좋은 봉사단 1기 UM팩 주식회사가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여름 보양식을 나눔하였습니다. 봄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저희가 생각하면서 둔포명과 함께 기획했고, 그래서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에 있는 기업 UM팩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재료를 좀 후원해 주셔서 더욱 풍성하게 어르신들께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보양식뿐만 아니라 배식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 마을 경로당 앞에서 둔포면 주민자치 풍물단과 복지TV 충남방송 한빛 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되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적인 문화를 잘 보존해오고 있는 도시 전주에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전통문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해봄 재외동포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2022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 연수는 한글학교 교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5번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교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19개국 30명의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진행된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방법,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한옥마을과 전라가명, 문화시설 탐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년 역사의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배운 해외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주를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 전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제15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태권도의 고장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선수도 참가해 세계 평화에 대한 의미를 더했는데요.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7월 21일에서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5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펼쳐졌습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태권도 정신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3년 만에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하는 성공적인 대축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와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같이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태권도 성질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 관심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개막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범계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도의원, 무주군의원, 무주군 관계자, 세계 태권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병하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으로 화려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도의 태권도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해서 관련 전문 인력을 키우고 언제 어디서나 체질에 맞게 즐기는 모두의 생활체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주대학교와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유쾌하고 감동적인 축하 공연은 전 세계 태권도인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국내 유일의 태권도 대축제인 만큼 규모나 행사, 질적인 면에서 과거 명예를 되찾고 새로운 엑스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선수단 2,270여 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선수들과 북한 선수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고 태권도 세미나와 태권도 경연, 시범 경연 대회, 도전 태권도 챌린지, 문화체험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기 와보니 사람들 엄청 많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기할 수 있고 해서. For me, I began Taekwondo as a means of training my body and my mind and a way to protect myself and those who are important to me. That helps them not only help themselves, but help others around them through the Taekwondo spirit.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전 세계 태권도인이 하나 되는 엑스포라는 슬로건으로 태권도와 문화를 접목시켜 국내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얻었습니다. 태권도의 고장 전라북도 무주에서 펼쳐지는 제15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전 세계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내 유일 태권도 축제입니다. 특히 전쟁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선수들과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선수의 참가는 세계 평화를 향한 외침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러지는 첫 대면 행사로 의미가 깊은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상승 흐름에 맞춰 해외 관광객 유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정읍시에 위치한 구절초 테마공원이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시 산내면에 자리한 구절초 테마공원이 지난 7월 21일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가을 야생화인 구절초로 조성한 공원이며 등록 면적은 총 38.7헥타르로 전국 4곳의 지방정원과 현재 조성 중인 23곳 중 최대 면적입니다.
공원에는 구절초 식재지와 산책로를 비롯해 다목적 광장과 출렁다리, 잔디광장, 구절폭포, 수생습지, 구절초 체험 및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매년 열리는 구절초 축제에는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과 사진작가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 명품 국내 여행지로 선정되었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구절초 지방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과 자원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등을 육성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정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순천시각장애인협회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볼링 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각장애인협회가 2022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볼링 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공모사업 선정으로 순천시각장애인협회는 오는 11월까지 순천시 장애인 생활체육 시각장애인 볼링교실이란 사업명으로 볼링교실을 운영합니다. 순천시 시각장애인 볼링교실은 전맹 6명과 약시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맹은 이동식 가이드레일을 한 손으로 잡고 이동하면서 다른 손으로 공을 굴리면 봉사자가 남은 핀과 공의 흐름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약시는 비장애인 볼링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남 장애인 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렇게 볼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순천시각장애인협회는 매주 금요일 순천시 가곡동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볼링 교실을 진행하며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천시각장애인협회는 제주 삼답에 전국 시각장애인 볼링 대회를 비롯해 수차례 전국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화입니다. 순천 월등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복숭아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가뭄 때문에 초기 작황이 예년보다 좋지 않은 데다 장마까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영춘 기자가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순천 월등 지역에서는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선별장에서는 분홍빛으로 탐스럽게 물든 복숭아를 크기별로 분리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올 들어 계속된 가뭄과 꿀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수정이 되지 않아 예상보다 적은 착과율에 농민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월등 복숭아는 물론 품질도 다양하게 많습니다만은 맛도 좋고 또 지형상으로도 이 지역이 복숭아 고장입니다. 또 지금 조합원들이 다 함께 노력해서 맛있는 복숭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곳 월등 지역 160여 농가가 1200톤을 수확했으나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3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 달까지 출하가 이루어지는 월등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좋은 토질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고 향이 뛰어나 전국적인 인기몰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생산 농가에서 싱싱한 제품만을 엄선해 전국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월등명 복숭아를 전국 최고 복숭아로 생산 판매하도록 고소득 전략 장목 및 과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복숭아 봉지, 품종갱신, 복숭아 기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숭아 품질 향상과 복숭아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장마에 큰 영향 없이 복숭아 수확과 판매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추입니다. 나무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나무로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어내는 장경훈 가구 디자이너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끈하게 손질된 나무와 우아한 곡선의 팔걸이,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나무로 각종 소품이나 가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순천 반지름 목공소에서는 도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나무를 매만지는 세심한 손길. 장경훈 가구 디자이너는 오늘도 정성 들여 나무를 깎아내고 사포로 거친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이제 반지름 목공방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나무를 만진다는 것 자체를 행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목공 DIY의 매력은 자기가 순수 직접 가구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구 제작에만 몰두를 하는 게 아니라 동양적 정취를 담은 가구를 만드는 거에 제가 좀 의의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마감용 오일을 발라 습기를 방지하고 광택을 살려 완성도를 높인 그의 작품들은 디자인까지 갖춰 가구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기능을 먼저 담아내고 그 기능을 담아내면서 이제 그 디자인을 제가 풀어나가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디자인을 푸는 거는 디자이너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지름 목공방은 짜맞춤 교육 공방,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주문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공방입니다. 그 미숙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편안한 목공방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도마 같은 작은 소품부터 의자나 식탁처럼 큰 가구까지 만드는 다양한 작품들은 작품마다 나무 특유의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직접 만들어 더 소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그의 작품들은 실용적인 데다 디자인까지 겸비해 특별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앞서 해외 거주 동포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우고 제15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에 많은 나라 선수들이 참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문화와 예술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다는 이점이기에 이제는 외향적 성장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성장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